되게 싫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정말 저한테 네 번째 쳤단 말이에요. 자, 5번.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다. 전체 적분하면 0 된다. 끝. 틀린 사람. 자,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다고 하면 전 구간 적분해서 0 된다고 푸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는 사람 봐봐. 식혀줄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9 마이너스 x제곱 빼기 k dx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민서롱. 여기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fx랑 gx만 찾으면 되잖아요. 두 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두 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dt가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빼기 3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2분하면 fx는 뭐야?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3이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식을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gtdt는 뺐으니까 6x 제곱 더하기 6x 3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고 2분하면 gx는 6x 플러스 3이지? 야,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이 넓이 속개법 알아요? 마이너스. 일단 교차 먼저 찾을게.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교점은 2랑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돼? 그럼 6분의 최고창의 개수 3, 2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기억나니 혹시? 배운 적 있니? 속해법? 아니요. 없어? 소영이는? 배운 적 있어요. 전날에 배운 거 같은데.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속해법. 적분을 안 하고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들을 외우자 이거야. 적분을 안 하고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들을 외워두자. 이런 넓이들은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외워버릴 건데 원래는 이게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면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하고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계산하면 결과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계산을 하면. 근데 A가 어디서 왔어요?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이차함수겠지. 네.
이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할 거라고. 그럼 요 결과가 6분의 원래는 마이너스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이렇게 그냥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하면 헬이니까 요걸 기억하자는 거야. 얘가 됨을 기억하자고. 근데 항상 넓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지. 그럼 이게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만 양수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결론이 그거야. 요렇게 넓이 두 개는 요거랑 요거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됨을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선호가 네가 아까 물어본 문제도 직선과 곡선이 이차함수랑 일차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라서 교점만 딱 찾아.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찾아가지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2차 적분했으니까 3차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요것도 2차끼리 하면 요거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가 A고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하면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식을 세우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 빼기 A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얘를 실제로 접근해보면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요거 이번엔 요거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를 접근하면 요렇게 나오더라고. 요것도 좀 외워두시라고. 얘랑 얘는 둘 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이런 모양만 되는 거야. 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요 넓이 구하라고 하면 6분의 쓰면 안 돼. 요 넓이 구하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해야 되지. 속개법 쓰면 안 돼. 여기만 속개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속개법으로 구할 수 있는 패턴 두 번째는 즉 3차 함수랑 접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 6분의가 아니라 12분의가 되고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넓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변곡점 지나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똑같아지는 상황에서 이 넓이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절대값 A 3차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요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차 함수가 변곡점을 가질 때 미분해 가지고 중근해 가질 때 거기서의 접선과 이루는 넓이만 구하라는 건데 얘는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니까 5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겠다. 이렇게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요 모양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빠르게 접근을 안 하고 구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8번 0,1에서 그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을 L이라고 하고 x제곱 플러스 2와 y축과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y는 x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요. 0,마일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래요. 이렇게. 이렇게요. 얘는 속개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속개법을 쓸 수가 없고 그냥 정적분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다음에 적분하시면 끝나는데
자, 그러면 0,마일에서 그 접선 구할게요. 자, 여기를 t, t제곱 플러스 4라고 잡으시는 거였어. 바깥에서 접선 그으면 이 둘의 기울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렇게 찾는 거였어. 바깥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즉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랑 똑같다. 이렇게씩 세워서 넘겨주시면 여기가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인테그럴 0부터 루트 5까지 이 그래프 x제곱 플러스 4에서 요 선 여기가 루트 5, 9니까 루트 5분의 10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0 약분하면 2루트 5 2루트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선을 빼서 접근해주면 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가지고 접근해주시면 된다. 여기가 루트 5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자, 10번 보시면 3차함수가 AB 극값 같는데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리고 아직 안 줄게 저거.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A 극대랑 극소를 찍으래요. 극대와 극소는 뭐 대칭이냐면 변곡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넓이 구하래요. 요거죠. 4분의 1로 푸시면 끝나요. 4분의 1로 푸시면 끝나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라니까 변곡점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 여기가 2입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 쓰시면 여기가 2예요. 그리고 미분에서 극값 하나 찾아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이 되는가? 여기 3이네요. 끝. 4분의 제곱상의 개수 1, 3 빼기 2의 4제곱 곱하기 2 저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적분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분해도 풀려요. 요 선을 찾아가지고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3차 함수 변곡점을 모르면 당연히 1부터 2까지는 이 곡선에서 직선 빼고 2부터 3까지는 직선에서 곡선 빼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핵이에요, 핵. 적분은 그렇게 하면 진짜 완전 막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0,5부터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를 높여 S1만큼 움직인 후 T부터 5부터 A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줄여서 거리를 움직였다. 그랬을 때 S1은 25고 S2는 100이고 S3가 50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입니다. 속도를 미분했으니까 속도의 기울기가 상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속도는 1차함수입니다. A까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였대요. 5초까지. 자, 그 다음에는 속도가 일정하대요. 등속도 운동입니다. 어디까지? A까지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줄어들었대요. 일정한 가속도, 가속도가 상수. 그럼 속도는 1차 함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요. 이거 틀린 사람 11번. 11번 보자마자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냥 끝나시는 건데 담이야 이해했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상수. 그러면 상수를 적분하면 1차. 1차.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상수.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25. 따라서 여기가 10. 여기 넓이가 50. 따라서 여기가 5. 5만큼이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100이라고 했네. 15. 여기 넓이가 100이라고 했어요. 네, 마지막 넓이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5.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야 속도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 나오는 거 알아? 네. 그래서 속도 접근한 거야. 넓이가 접근이잖아. 이해돼? 속도 그래프를 정접근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가 변했는지가 나와.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넓이 거리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25라는 소리고 그거는 속도를 접근했다는 소리니까 이 넓이가 25, 삼각형 넓이 25, 사각형 넓이 100, 삼각형 넓이 50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83페이지에 1, 2, 3번 83페이지에 1, 2, 3번 정사각형 모형의 땅을 포물선의 경계로 A와 B로 나눈다. 그때 각각의 땅 넓이를 AB라고 하죠. 틀린 사람? 이거 권한도 1번 틀린 사람? 야 건이야 아니 건이래 선우가 2,4가 꼭지점인 이차함수를 그려 이 새끼야. 속해법 써 속해법. 이 새끼야 요렇게 4 빵 최고차항 계수만 좀 찾아. 그러면 이게 전체가 원래 16이지. 근데 여기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4 빼기 0에 세제곱이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아. 2,4 지나간다고. 그러면 A x-2의 제곱 플러스 4인데 0,0 지나가려면 A는 1이네. 아이씨 마이너스 1이네. 요거네. 그래서 끝. 6분의 64 6분의 32 3분의 16 여기가 3분의 16 이렇게 둘이 3분의 16 A가 3분의 16 그리고 B는 3분의 32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마무리하세요. 자 2번 그래서 저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해설 보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문제들이 간단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특히 수능 들어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해설처럼 풀면은 망해.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고 진짜 많은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합을 s라고 했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0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이것도 속해법 쓸 수 있겠죠. 변곡점이 0이니까 4분의 1로 여기 4분의 1입니다. 여기 넓이 4분의 1이고요. y는 mx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합을 s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sm이 얼마? 16이래요. 그럼 이거 8이래요. 뭐가 8이라는 겁니까? 요렇게 했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8이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4라는 소리입니다. 끝났죠? 여기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으면 4분의 최고차항 계수 1 알파의 4제곱 이게 얼마다? 8이다. 2의 3승이다. 곱하기 2 이게 2의 3승이다. 따라서 알파는 2 여기가 2,6이죠? m은 3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변곡점이라는 생각 해주셔야 돼요. 변곡점 지나는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접근하시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내신 문제는 속해법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8대 2의 비율로 속해법이 넓이 문제가 나오면 속해법이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로 가다 뛰면은 완전 해인 걸 아셔서 그래서 속해법 쓸 수 있는 형태들이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자, 움직인 거리 찾으라고 했어요. 갑시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0,0 지나고 2,4 지나게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넓이 센스 있게 구합시다. 4야. 그러면 6분의 4 빼기 0에 세제곱하면 요거의 2배가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에서 여기에 넓이를 찾아주세요. 지금 요 넓이를 찾고 싶어. 근데 이게 꼭지점이라서 원래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지금 속해법으로 가능한 넓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이라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64, 32, 16, 3분의 16이네요. 3분의 16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가래요. 4예요. K는 4예요. 4. 8까지 상수함수로 가래요. 그럼 얼마나 움직였냐면 6, 4, 24만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가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4, 46 여기 8입니다. 이제 끝.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S일 때 출발 후, 자동차가 출발 후 정지할 때까지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32, 3분의 16 더하기 32예요. 요건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 새끼의 절반이 되려면, 즉 3분의 8 더하기 16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3분의 48, 56이 되려면, 그럼 3분의 56이면 여기에 3분의 40이어야 되겠네요. 여기 잘라가지고 이만큼이 3분의 40인 거 찾으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됩니까? 3분의 10이어야 됩니까? 밑변의 길이가 3분의 10이면 얘는 3분의 1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어 10번.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래요. 10번 틀리신 분.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당연히 뭐 하고 싶습니까, 감이야? 첫 번째. 원담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뭘 하고 싶어야 됩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하나를 찾고요. 두 번째.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t에다 x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아까 내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설명할 때 뭐 했냐? fx가 gx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gtdt 이렇게 나오면 이거 수식에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온다니까. 정적분에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이 된 함수, 이게 B였으면 정적분으로 표현이 된 상수. 상수는 K라고 잡는 거고 이 새끼는 미분하는 거라니까. A를 먼저 집어넣어서 FA가 0임을 찾으시고, 미분을 하면 T자리에 X를 넣어서 GX, F'X가 GX임을 찾아라. 이거 진짜 중요해. 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 조건 통틀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건데, 내신이고 수능이고 할 거 없이 무조건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해. 요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까먹지 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새끼는 함수값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찾고 미분한다. 미분하면 T에다가 X를 넣은 값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T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값을 갖는다. 이해돼? 그러면 이제 끝났어. 도함수 주고 원함수 찾으라는 문제예요. 요거 잠깐만 앞에 보세요, 다들. 0,-1이 꼭지점인 아래로 뾰족한 함수입니다. 이게 도함수라고요, 지금.
이걸로 fx를 그리래요. 근데 f형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f'x일 때 fx를 그리래요. 0,0을 지나가는 fx를 그리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감소하죠. 2분의 1까지 내려갑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돼요. 1부터는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요 넓이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지금 감소하죠. 감소. 얼만큼 감소합니까? 여기 꼭대기를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2분의 1만큼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시고 극대극소의 y좌표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식으로 말고 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대극소의 y값을 바로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몇 개의 근을 갖습니까? 3개의 근을 갖습니다. 문제 끝. 이렇게. 근데 근 3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킬러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함수값을 바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2분의 1이랑 몇 번 만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2번이잖아요, 답이. 4분의 3이랑 몇 번 만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한 번이잖아요. 그러려면 2분의 1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요 정적분이 여기랑 여기의 차이를 뜻하고 요 정적분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뜻한다는 걸 아셔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건 도함수만 보시고 바로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1번. 그리고 답이야 진짜 중요하다. 진짜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푸는 방법이에요. 정리 꼭 해야 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뭐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틀리신 분. 가자. 시훈아, 모든 3차 함수가 항등식이에요. 어떤 3차 함수가 나와도 마일부터 1까지 fx, dx는 f알파 더하기 f베타랑 똑같더래. 요렇게. 자, 그러면 마일부터 1까지 3차 함수를 적분을 하면 나오는 값 먼저 찾을게요. 자, 무비함수 판정하라는 거죠. 요 새끼 0되고 요 새끼 0됩니다. 그 다음에 0하고 2배로 꺼낼 거예요. 따라서 나오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2하고 3분의 1 b와 d가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3분의 2 b 더하기 d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a와 c가 소거돼야 된대요.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a와 c는 나오면 안 된대요. A와 C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A와 C는 나오면 안 된대요. 여기다가 알파 넣고 베타 집어넣었는데 그냥 갈까요? 그냥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D 플러스 A 베타 세제곱 더하기 B 베타 제곱 더하기 C 베타 더하기 D. 이게 지금 항등식이래요. A, B, C, D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A, B, C, D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A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 B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 C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 D의 개수 똑같아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네요. 따라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똑같죠. 저거 끝났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예요? 3분의 2네요. 알파 베타 값 보여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항등식 개수 찾기. 항등식 개념은 요렇게 항등식 개념은 머릿속에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논리적 구조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인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자, 항등식이니까 뭘 쳐 넣어도 똑같을 것이고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도 똑같을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x에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 x 값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 문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성립할 건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림차순. 그럼 좌우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근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미정개수. 그 개수를 찾는 방법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개수를 직접 비교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이 방금 전에 푼 거는 개수 비교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제를 보면서 모든 3차 함수가 요식을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3차 함수가 요식을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A, B, C, D 값에 관계없이 3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3차 함수든 A, B, C, D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립한다. A, B, C, D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적분한 결과와 우기함수니까 당연히 마일부터 1까지니까 우기함수 이용해서 편하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넣었고 베타를 넣었을 때 그게 A, B, C, D로 정리했을 때 개수가 전부 똑같아야 됩니다 해서 문제가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개념이 좀 잘 정리가 안 되면 엄청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항등식이니까 무엇에 관해서 항등식인지를 생각해서 왼쪽 오른쪽이 그 문자에 관해서 서로 같아야 된다 해서 비교해서 풀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대입해서 풀거나. 어떤 거? 이거 어떻게 나왔냐고? 그래서 3분의 2b 더하기 2d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a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b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c 더하기 2d 더 이게 항등식이다. A, B, C, D에 관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2번. 오호. 자, 12번 보시면 얘가 또 항등식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은 식이 된대요. 근데 왼쪽 함수가 무엇에 의해서 정의됐냐면 정적분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함수가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됐냐면 정적분에 의해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1을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x 보이는 모든 x에 1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x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x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tdt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ftdt 이렇게 나눌 겁니다.
아 이거 미분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xft에서 x는 바깥으로 꺼냈고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tft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t가 적분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요 새끼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fx 첫 번째 거 미분해서 fx 두 번째 거 미분해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t dt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 미분하시면 0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보이는 건 무슨 문제죠?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문제입니다. 상수.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문제예요. 따라서 fx는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 k가 궁금하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섞여 있어요. 지금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정적분으로 정의된 상수가 막 섞여 있다고. 그걸 구분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이것도 같이 세트로 내는 편입니다. 이 상수도. 아 이것만 내면 맨날 애들이 그냥 넣고 미분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내면 넣으면 안 되잖아. K라고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보면서 아 1 넣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C를 찾을 필요가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넣었으면 미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x로 미분할 거니까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 요식 여기에 x가 없었으면 그냥 숫자니까 미분하면 0 될 건데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x를 바깥으로 꺼낸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새끼를 미분하면 얘는 1 되고 얘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문제니까 k라고 잡으면 끝났지 해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x가 요거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적분하시면 이게 k가 됩니다. 그러면 요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요 새끼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게 k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구하라는 게 뭡니까? C값 구하래요.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적분하시면 C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쌤이 이거 야 요거 바로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되냐? 되냐? 상수함수야. 야 요거 너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네. 이거 봐. 이거 접근하지 말고 2부터 5까지 C, DX 이렇게 나오면 이건 3C입니다. 왜 그럴까요? 5에서 1을 뺐어요. 5에서 1을 빼서 3C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데 2부터 5까지라면 여기가 C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네. 3 곱하기 C 네. 상수함수는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구간 곱하기 상수 구간의 길이 곱하기 상수 이렇게 해서 조져주면 이걸 x 붙인 다음에 2 넣고 1 넣어서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 뺀 거랑 얘랑 곱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7, 18, 19, 22는 22 17, 18, 19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 중에 조금 복잡한 버전이 바로 요겁니다.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 이게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dt dt 10fb-a를 구하래요. 10fb-a를 구하래요. 자 갑시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먼저 집어넣고 나서 미분을 할게요. 1
1을 집어넣으면 0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dt가 될 거고 적분하면 4분의 1, 3분의 2, 2분의 b니까 4분의 1,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야 0부터 1까지면 적분한 개수들만 써주면 된다는 생각을 굳이 안 가르쳐드려도 할 수 있겠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적분한 개수들만 남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나요? 네. 이 정도는 그냥 했으면 좋겠고 따로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0을 집어넣을게요. 아이씨 막판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길어졌냐. 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인테그럴 x마다 다 넣는 겁니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t ft dt 이게 0이에요. 0이 이거 바꿔야 돼요. 밑이 작은 게 무조건 밑이 작아야 됩니다. 구간은 무조건 밑이 작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바꾸는 대신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찾아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할 건데 요 새끼 미분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요 새끼만 얘는 미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요 함수는 미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분하는 거였냐면 함수마다 미분하는 방법은 전부 다 다릅니다. 미적분을 안 배우시면 미적분 2를 안 배우시면 그게 조금 덜 와닿긴 한데 fx 곱하기 gx 미분하면 f'x g'x가 아니에요. 얘 미분하라 그러면 프라임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미분은 아직은 요거랑 분미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얘는 미분하면 그냥 n 나가고 x n-1 이렇게 하면 됐지만 얘는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프라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더하기 fx g'x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함수마다 더함수가 다 다릅니다. 미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는 거였냐면 x를 반드시 바깥으로 꺼내고 미분하는 거였어요. 요 함수는 미분하는 방법이 t에다가 x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함수였고요. 여기에 x가 들어있을 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0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0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미분하셔서 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책이나 얘를 미분하는 방법을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요 특이한 함수는 이렇게 미분한다. 어떻게 미분하냐면 x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곱미분하는 겁니다. 요렇게 찢어준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아는 형태니까 t에다가 x만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미분이고 얘는 앞에 있는 것도 x에 관한 함수 뒤에 있는 것도 x에 관한 함수 그럼 곱해져 있으니까 앞미분 뒤 냅두고 앞 냅두고 뒤 미분하고 요렇게 미분을 해야 된다고. 요게 적분 변수가 t인 비적분 함수에서 x를 포함하고 있으면 x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도 x를 포함하고 있으면 반드시 x는 바깥으로 꺼내서 곱미분으로 미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인테그럴 ax ft dt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t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xfx 이렇게 되고 요 새끼 미분하면 t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xfx 이렇게 미분이 돼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한 번 미분한 게 요게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g 더블 프라임 x가 돼요. 요렇게 되는 게 요 특이한 함수의 미분법. 요 특이한 함수의 미분법. 자, 요걸 이해했으면 안 찍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ftdt를 미분하면 찢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미분할게요.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dt 오른쪽 미분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런데 미분하기 전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왜? 이거 미분하기 전에 한수 넣는 거라 그랬죠? 숫자 하나 넣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1 집어넣어서 0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뭘 찾고? AB를 찾고 그 AB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이게 fx니까요. 이렇게. 자, 할 게 되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1을 집어넣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찾는다. 두 번째 0을 집어넣어서 0부터 1까지 TFDDT가 0이라는 걸 찾는다. 세 번째 요 새끼는 미분하면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DT가 된다. 이유는 XFT에 x를 꺼내고 뒤에 있는 TFT를 뒤로 바꿔서 곱 미분해 주시면 요것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거 미분하면 요게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계산이 그냥 나왔을 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계산이 기본적으로 긴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각정 문제가 그래요. 각정 문제가 원래 좀 길어요. 풀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t FTDT 문제도 무조건 길어요. 정석대로 풀려면 무조건 기니까. 그래서 얘는 한 번 미분하면 이것만 사라져서 얘가 남아요.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서술하셔야 되니까. 한 번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fx. 그래서 결국에 이 식에서 fx 찾으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식에서 fx 찾으라고 하면 이 새끼 미분 두 번 하면 fx입니다. 라고 그냥 나오셔야 돼요. 요 새끼 미분 두 번 하면 그게 바로 fx입니다. 미분을 한 번 하면 요거고요. 미분을 한 번 하면 이게 g'x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g 더블''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두 번 미분하는 문제라고 기억하세요. 두 번 미분하는 문제. 두 번 미분하는.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DT가 미분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고 나오고 그럼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더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나오고 이 새끼 연립해가지고 a, b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길어. 자,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더래 k라고 치환하면 되겠네요. f형은 0이 아니래요. 자, 갈게요. 8번 fx는 a분의 8x 세제곱 빼기 a분의 6 x제곱 플러스 a분의 4 x 더하기 k제곱이 바로 fx래요. 대신 무엇을 k라고 놓았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DT를 k라고 놓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0은 k제곱이죠. 그게 2k랑 똑같다. 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DT랑 똑같다. 근데 F형은 0이 아니다. 오케이, K2 끝났네. K2 끝났네. 이거 적분하면 2 된다. 문제 끝. 이거 틀린 사람 18번은 짱 쉽구만. 아니야, 이거 이해돼. 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상수. 그래서 이걸 K라고 놓자고 하다. 가식이랑 나식에 똑같은 식이 나와 있는 거 보여? 그걸 K라고 놓자고. X 없잖아. 이건 미분하는 거 아니고 K라고 놓는 거라고. 그럼 처음에 이렇게 K라고 놓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F형 구하래. F형 여기다 넣어봤더니 F형이 K제곱 아니냐. 그게 2 곱하기 요 새끼랑 똑같대. 이 K랑 똑같아. 그럼 K는 0 아니면 2인데 문제에서 F형 0이 아니라고 줬어. 그래서 K가 2래. 그럼 이게 4지. 이게 2고.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요거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2 나온다고. A만 있잖아. A 나오겠지. 그럼 문제가 끝나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19번. 야, 변곡점 지나게 생겼구만. 맞지? 변곡점 찾아. 이씨. 야, 19번은 거저네. 거저. 야, 틀린 사람 19번. 지윤아. 네? 변곡점의 x좌표 어떻게 찾아? 그 3분의 1?
자, 이차 함수의 대칭축 어떻게 찾아? y의 b 완전 제곱식. y의 b. 너네 집안의 축이 누구야? y의 b 이차 함수 너네 집안의 축. y y의 b y의 b. 이차 함수 축은 y의 b. y의 b 그럼 3차 함수 대칭 점. 우리 아빠 3차 함수. 야, 2차가 y의 b면 3차는 마삼의 b. 마삼의 b 이해돼? 마삼의 비는 뭐? 3차라서 2차가 y의 b면 3차는 마삼의 b겠지. 이게 세 개가 아니야. 이해돼? 네. 끝. 마이너스 3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2. 저기 그 지나가는 점 있지? 그게 3분의 2 컴마 몇이야? y는 mx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21, 22. 맞네, 끝내긴 하겠네요. 21번, 22번. 아이고, 쉽다.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가 있는데 이 새끼를 미분하면 4x 플러스 2가 되더래. 그러면 적분하면 fx 곱하기 gx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겠네. 근데 0 집어넣으면 0 된다고 했으니까 c는 0이네.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x랑 gx가 하나가 x면 하나가 2x면 하나는 x 플러스 1일 거고, 하나가 x면 다른 하나는 2x 플러스 2일 거고, 하나가 1이면 2x 제곱 플러스 2x가 다른 하나일 거고, 하나가 2면 x 플러스 1이 다른 하나일 겁니다.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g형은 0 된다고 했으니까 gx는 x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f형은 1이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1 되려면 이게 f고 이게 g겠죠. 이게 f고 이게 g겠죠. 이제 끝. 이해돼? 순호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야 21번. 왜 미분을 안 했는지 먼저 생각해. f5 더하기 g6 구하라고 했어. fx랑 gx 구하라고 했어. 미분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냥 이 적분을 해야지. 반대로. 적분을 하면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c가 돼 원래. 근데 문제에서 f형 g형을 쳤어. 0 집어넣으면 f형은 1이고 g형은 0이래. 0 집어넣으면 0 된대. 그래서 c가 0 된대.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때려가지고 다항함수의 곱이래. 둘 다 다항함수래. 그러면 이제 하나가 뭐 x면 하나는 2x 플러스 2, 하나는 2x면 하나는 x 플러스 1 이러고 가겠지. 근데 g는 0 넣으면 꼭 0이 나와야 된대. x를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f형은 1이래. 0 넣으면 1이래. 요거 x 플러스 1이래. 72 어떻게 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2번 라스트. 오, 예. 야, 22번 풀맛. 22번 풀어서 맞춘 사람. 요거 어려운데? 오, 준성이 풀어서 맞췄어? 잘 푼 거 맞을까? 답이 나온 거 같은데 잠깐만 봐봐. 야 22번 71 안 쓸때 한번 봐봐. 요거는 이거는 대제고 정도의 클래스 있는 학교에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잘 봐. 요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어려워. 그나마 이 문제는 x가 0하고 2 사이로 제한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자, 요 그래프 내가 그려볼게. 잘 보여요. 요거. 자, 어떤 함수를 적분하래? t로 표현된 함수를 적분하래. 자, x랑 t랑 절대값 x-t를 포함하는 정적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됐다 어려워요. 네, 이거는 저기 내신 킬러야, 내신 킬러. 모의고사에 나와도 거의 마지막 번호에 가끔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고, 절대값 x-t를 포함하는 정적분은 t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t에 관한 함수를 적분할 거야. t에 관한 함수를 적분할 거야.
t에 관한 함수를 접근할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돼? 상수가 됩니다. 상수. 어디에 있는 상수냐면 0하고 2 사이에 있는 상수가 x가 됩니다. t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t 그래프야 t 헷갈릴 수 있어. t 그래프야. t가 x보다 크면 얘는 뭘로 나오죠? t 빼기 x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t 빼기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t가 여기에 지금 원래대로 치면 t가 이게 x좌표인 거잖아. t가 x보다 크다는 건 여기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로 볼록한 요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t가 x보다 작잖아. x의 왼쪽을 그릴 때는 x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 x-t제곱인데 t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t-x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이거 접근하라는 문제예요. fx는 0부터 2까지 이거 접근하라는 문제예요. 엄청 어렵죠? 이거 난이도 완전 극상이에요. 극상. 얘는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2에서 푸는 고딩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5명이 안 됩니다. 자사고 정도 가야 한 20-30명 정도 푸는 유형이에요. 절대값 x-t를 포함한 정적분은 t축 그래프를 그려서 x 상수 취급해줘서 그래프를 너네가 직접 그릴 수 있겠느냐인 거예요. 그래 0부터 2까지 접근합시다. 요거는 이거 접근하래요. x의 위치에 따라 당연히 정적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함수인 거예요, 이게. x의 위치에 따라 야 x가 이쪽에 있으면 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에 따라 정적분이 달라지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어느 부분 0부터 x까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누구를 접근할까요? t-x제곱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t랑 x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x부터 2까지는 누구를 접근해야 돼요? 얘를 접근해야 되죠. 마이너스 t-x제곱을 접근해야 되죠. 이걸 접근해 주신 결과가 바로 fx입니다. 그래서 접근해 주시면 t랑 x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접근을 전개하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t로 접근할 거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xt제곱 플러스 x제곱 t 여기다 x 넣고 0 넣어서 빼달래요. 0은 어차피 필요 없고요. x 집어넣으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3분의 1 x 세제곱만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다시 또 접근하지 말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재활용하세요. x부터 2까지입니다. x부터 2까지예요. 그럼 방금 전에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것도 재활용하셔야 돼요. 3분의 1 x 세제곱 나온다는 것도 접근하셔야 돼요. 재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t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3분의 8 마이너스 4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3분의 2 x세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바로 fx입니다. 이렇게 고2나 고3 언니 오빠들 누나들 형아들 있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풀 수 있나? 쌤 말이 거짓말 아닐걸. 지금 수능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이나 아니면 고2 때 고2는 아직 내신을 기말 때라서 고2는 아마 진짜 못 풀 거고요. 고3 잘하는 애들도 이거 갖다 주면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됐다 어려운 문제. fx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모든 실수 x라고 하면 진짜 해리겠는 생각 드나요? 그래서 보통 x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줘요 문제를. 0하고 2 사이 접근할 건데 x가 이 사이에 있다. 그럼 저 절대값이 t만x로 나올래? x만 t로 나올래를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t축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이 지금 t란 말이야.
그럼 x 여기 박아놓고서 t가 이 오른쪽에 있으면 식이 어떻게 나올 거고 t가 이 왼쪽에 있으면 식이 또 어떻게 나오겠구나. 따라서 식이 서로 달라지니까 0부터 x까지랑 x부터 2까지를 나누어서 적분해야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좀 해보세요. 알겠어요. 뭐야? 너는